자, 잘 봐. 자, 우리 그 다음 거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한 거야. 훨씬 수월한 거. 자, 뭐 볼 거냐면 여기에 이동식 크레인. 자, 한번 보자. 일단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얘 원리랑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면 전도가 안 될 건지 그 조건이 나타나 있어요. 자, 봐봐.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것은 뭐냐? 바퀴에 타이어라든가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나오지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뭐도 가능하다. 운반도 가능한 장치이다. 그치?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부품을 들어 올리고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뭐 나와 있어?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게 먼지가 나오고 얘에 뭐가 나타나? 기능이 나타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얘 뭐가 나타나겠어? 항상 요런 애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그 구성 요소가 나와. 그럼 항상 걔네들을 끊으면서 읽을 때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붐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이죠? 유압식 붐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얘가 뭐야? 요렇게 긴 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 긴 팔 모양의 붐은 있잖아.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 아, 그럼 여기에서 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거냐? 도달 범위랑 그리고 어때? 높이랑 이걸 결정해. 그러니까 생김새 보면은 딱 맞잖아. 내가 지금 도달 범위하고 지금 당연히 붐이 어떠냐에 따라서 높이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얘 갖고 장난친 문제가 나와요. 봐봐봐. 붐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정하는 애를 뭐라 그래? 유압식 붐이라 그래.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나와? 끊고. 알겠지? 그지? 그리고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하는 뭐가 있어? 격자형 붐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보니까 요 붐이 뭐하고 뭐가 있느냐? 유압식이랑 그리고 그다음 어때? 격자형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얘가 뭘 쓰는 거냐? 얘가 유압 실린더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뭘 쓰는 거냐? 격자식 트러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칠판 봐. 뒤에 문제 요거 나와 있어. 얘하고 둘 다 뭐라 그러면 안 돼. 유압 실린더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각각 다른 것이 분류해 놨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거는 차이점을 꼭 확인해 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또 붐에는 있잖아.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럼 얘가 보조붐이 바로 무슨 역할이야? 도달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게 바로 보조붐인 거야. 그럼 이걸 부착하기도 한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 부착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필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이 끊기네.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얘가 지금 후크가 되는 거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서 꼬아서 만들어. 얘가 바로 와이어 로프야. 그러니까 강철 철사가 있는데 막 꼬아서 만드나 봐. 이걸 사용해서 뭐래?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후크로 뭐 하면 이거 인형뽑기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인형뽑기처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강해야지 이걸 올릴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있잖아. 와이어 로프나 그럼 이제 한번 끊어볼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레인의 어때? 붐 각도 변경.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봐. 여기에 붐 각도라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변경할 때 뭘 쓸 수 있는 거냐? 와이어 로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유압 실린더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들어. 얘가 지금 붐인 건데 붐의 각도를 지금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때?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때? 이 와이어 로프를 쓰거나. 됐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떠냐? 붐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얘도 뒤에 문제 나오죠? 그래서 봐봐. 얘가 붐이잖아. 그럼 얘가 수직으로 움직여. 그럼 연결해.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 기복이라 그래. 됐지? 얘가 수직이 기복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뭐로 움직일 수도 있어? 수평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걔를 뭐라 그래? 선회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 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다 또 체크해 줄게요.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기복이 되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런다? 선회라고 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왔어. 일부 크레인은 있잖아. 붐하고 보조붐을 있잖아. 따로따로. 알겠지? 여기 봐. 일부라는 말 체크해놔. 100% 그런 건 아니야. 일부 크레인들은 뭐냐? 뭐가 붐이랑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붐이나 보조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까 선회라고 한다 그랬고, 그럼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있잖아. 붐의 길이를, 이거 유압식이니까 여기 뭐 들어있어? 유압 실린더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어때? 이걸 통해서 느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 그리고 끊어주고 아웃트리거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밑에 보이죠? 그지? 우리 이거 너네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그럼 이제 건설할 때 보면 이런 거 보이잖아.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뭐지? 차 같은 거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있어요. 걔가 바로 아웃트리거야.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야. 그래서 얘를 고정해. 고정하니까 당연히 어때? 더 무거운 물체를 드는데 도움이 줄 수 있겠지. 그치? 앞에가 딱 밑바닥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됐죠? 밀착시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크레인의 지금 구성 요소의 기능하고 역할이 나타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봐봐. 이제는 아예 뭐로 바뀌는 거냐? 전도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야. 그럼 크레인이 있잖아.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양중 능력이 바로 뭐냐?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거야. 알겠지? 그걸 보고 양중 능력이라 그래. 그럼 이 양중 능력이 뭐에 따라 결정되냐?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럼 그것은 크레인의 설계랑 그리고 뭐 크레인의 안정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리고 이게 힘이 어떤 상태가 되냐? 불균형해지는 거야. 그래서 크레인이 기울어서 넘어지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전도라 그러죠. 그지? 그래서 그림에 딱 보면 쉬워.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전도축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전도축인 거거든? 그럼 이 전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이랑 그래서 얘가 지금 크레인 본체잖아. 됐지? 그래서 크레인 중량이랑 크레인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전도축까지. 그럼 봐봐봐. 무게중심이 여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과학지문에 많이 나오고 이거 뭐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 아니야. 양쪽에 어떤 거 시소 같은 거 그거 떠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무게랑 얘를 곱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또 얘 무게랑 어때? 요 거리를 곱하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어느 쪽으로 이쪽이 지금 커진다. 그럼 당연히 전복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쪽이 크지 않고 이쪽이 힘이 더 세. 그럼 전복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이랑 알겠죠? 그지? 그럼 여기다가 쌤이 써볼까요? 크레인 중량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크레인 무게중심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 거리야. 그냥 여기 A라고 쓸게요. 됐지?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 얘를 안정 모멘트라 그런대. 그죠? 그 말 쉽지? 요게 커야지 안정된 거야. 알겠죠? 그죠? 요쪽이 커줘야 돼. 안정감 있게 딱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안정 모멘트가 들어올리는 지금 물체의 중심축에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야. 그게 바로 어디야? 중심축이고 전도축까지 수평거리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때? 물체 무게를 곱해.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 무게 곱하기 뭐가 있어? B가 있겠죠? 됐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지금 양중 모멘트라 그래. 그러니까 양중이 뭐야? 무게. 얘가 들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당연히 너네 봐봐봐. 얘가 크면 알겠죠? 그죠? 안정 모멘트가 커.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고. 알겠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쪽이 이렇게 크거나 어때?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되겠어? 전도될 수 있겠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봐봐봐. 양중 모멘트가 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크거나 같을 때네. 됐죠?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는 뭐냐? 얘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대.
알겠지? 그지? 크거나 똑같으면 안정 모멘트가 얘보다 크거나 똑같으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전도축은 있잖아.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봐봐. 실제가 아니야. 여기 체크해놔. 가상의 축이야. 알겠죠? 이건 실제가 아니라 가상인 거야. 가상의 축. 그래서 크레인의 전도는 있잖아. 양쪽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그래서 나오죠? 얘가 얘보다 크면 뭐가 돼? 전도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돼. 그래서 요거 봐봐. 착각하면 안 돼. 이런 거 갖고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어. 요거 중심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야. 전도축을 중심으로 뭐 되는 거? 전도되는 거. 알겠지? 아, 맞다. 그래서 너네 이거 사건 알잖아. 작년에 있었던 저기 서천동에 있었던 거기 앞에 아파트인가 뭐 짓는데 그지? 너네 몰라? 아파트에 구멍 꽁 뚫린 거? 알지 알지. 그지? 그럼 너 혹시 너희 동네야? 회사.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서천동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아파트인가 뭔가 짓는데 거기 이따만한 그 아파트 질 때 이거 있잖아. 그치? 얘가 지금 여기가 꺾인겨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있었던 애 방이 여기 지금 아파트 집 있지? 여기 아파트에 구멍이 뚫렸다니까. 앞에 있던 아파트 서천동에.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구멍이 뚫린 거야. 작년 여름에 완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그럼 여기 아파트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전도되면서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왜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요 동 말고 그 다른 동에 내 친구가 살고 있거든. 이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있잖아. 와 진짜 여기 이 아파트 이 동은 진짜 불쌍해 진짜. 잠깐 우리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진짜 불쌍해. 왜냐면 이 건설사에서 있잖아. 완전 진짜 배째라 장난 아니야. 왜냐면 요 건물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로 기울어가지고 여기 구멍이 한 집이 있잖아. 방이 그냥 구멍이 뚫렸어. 방이. 그래서 방에 구멍 뚫리고 거기 무슨 할머니랑 애기랑 놀고 있었다는데 걔네는 다행히 뭐 이제 피해가지고 다치진 않았고 진짜 엄청 깜짝 놀랐겠지.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아예 구멍 뚫려가지고 했는데 근데 여기 건물 이 동 자체가 안전진단이랑 이런 걸 받았대. 근데 말이 안 돼. 이런 걸 나라에서 뭐라 그래야지. 안전진단을 누가 했는 줄 알아? 이 건설회사에서 했어. 말이 안 되잖아. 이 건설회사에서 왜 이거 안전진단을 해? 그치? 지금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요 동은 있잖아. 소문이 완전 다 나가지고 여기 동에 이제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도 이사를 못 가고 왜냐면 새로 세입자가 여기에 절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친구 알려줬는데 무조건 있잖아. 부동산에 전화하면은 거기 몇 동인지 다 물어본대. 다 알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동 얘기하잖아? 그럼 그냥 동 전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잖아. 그치? 이 집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사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건설사랑 이제 막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거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 불쌍하지. 그치? 그거요. 이게 전도된 거 여기에. 알겠지? 그치? 그래 요 축 중심이야. 그래서 이거 그 사진 보면 있잖아. 얘가 이제 이따보다 위에 크레인이지. 걔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요 앞에 여기 있잖아. 여기가 그냥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이박아가지고 세상에 벽이 뚫렸어 그냥. 구멍이 뚫린 거. 진짜 무섭지 진짜. 작년에 진짜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너네 몰랐구나. 엄마 회사 앞에 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거든.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그 아파트여가지고 완전 마음을 쓸어내렸지. 자기네 동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진짜 불쌍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집은 고쳐주긴 했대 거기서. 근데 어떻게 사냐고 진짜 불안해가지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도축이 여긴 거고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있잖아.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전도가 시작되잖아. 그러면 전도가 시작되면 거기 그대로 나와야지. 다시 뭐 할 수 없어? 되돌릴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얘가 이렇게 휘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어. 그럼 그때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되돌릴 수 없대. 따라서 크레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안정 모멘트가 당연히 뭐보다 양쪽 모멘트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너네 봐봐봐.
얘가 안정 모멘트가 양쪽 모멘트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봐봐. 양중 모멘트랑 그리고 양중 능력이라는 개념은 아예 다른 거. 알겠지? 그치? 양쪽 모멘트하고 양쪽 능력은 아예 다른 거야. 양쪽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인 거야. 됐지? 그래서 봐봐봐. 안정되게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좋으면 그게 뭐가 좋은 거? 양쪽 능력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 봐. 얘가 커질수록 얘도 커진다. 당연히 틀렸지. 알겠지? 양쪽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당연히 어때? 안정 모멘트를 더 키워서 안정화를 시켜야 사고 발생 없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 됐지? 요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그럼 나오죠. 그리고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이랑 그리고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부가 되는 하중을 합쳐. 그지? 이거 합이야, 합. 알겠죠? 얘네 두 개를 합치는 거야. 그지? 그럼 요 표를 정리한 걸 뭐라고 하냐? 양쪽 능력표라 그래. 그래서 양쪽 능력표가 오른쪽 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어. 됐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표에 제시된 양쪽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대체로 제가 임계하중의 75에서 85% 수준인 거야. 왜 이렇게 놔둔 거야? 안정성을 위해서. 알겠지? 그지? 임계하중이라는 거는 최대치거든. 근데 이거 최대치 뽑아서 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보다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럼 앞에서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뭐도 받아?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바람인 거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땐 있잖아. 들어올린 물체가 흔들려서 작업 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전도 위험성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때? 크레인의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도 있어. 그럼 그건 뭐냐? 크레인이 있잖아.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그지? 밑바닥에 착 잘 달라붙어야 돼. 그래야지 전도 위험성이 어때? 낮아지잖아. 그래서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것도 뒤에 문제 나와. 분산 체크해야죠. 그지? 어느 압력을 한 곳에다 집중하면 안 되죠? 압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뭘 설치하기도 한다? 받침목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한다. 그치? 그리고 또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다가, 그러니까 봐, 요렇게 붐이 있고 하중이 여기 가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반대쪽에다가 뭘 지금 걷어놔두는 거냐? 강철토는 콘크리트로 만든 뭐야? 평형줄을 설치해. 그러면 요쪽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면 뭐가 증가되겠어? 안정 모멘트가 늘어나겠죠? 그죠? 요쪽 무게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뒤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봐봐. 일단 1번. 크레인의 분각도라는 것은, 봐봐. 아까 우리 있었죠? 와이어 루프라든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대부분의 크레인은 후크에 물체를 걸고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들어올리죠. 자, 그리고 3번,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이동시키는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의 효율성 높여주는 거 당연히 맞죠. 그리고 4번, 크레인의 설계와 안정성에 영향 미치는 양쪽 능력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렛대의 원리. 맞죠? 그치? 무게 곱하기 거리, 이렇게 했잖아. 정답 5번이지. 답 되는 거 너무 쉽다, 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기복인 거고, 그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가 돼? 선회가 되는 거. 알겠죠? 앞뒤 바뀌었죠? 그지? 학교 시험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잉.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전도가 시작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렇죠? 위험성 증가 요인에 뭐도 있어? 바람도 있죠? 지반이 약해. 전도 위험성 높아지지. 그리고 안정 모멘트보다 양쪽 모멘트가 커. 그럼 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 얘네 압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압력을 뭐 해야 한다?
분산해야 한다. 알겠지? 압력 집중이 아니라 압력 분산인 거야. 됐죠? 그래야지만 무게를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왜 역도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헬스하거나 이럴 때도 무게 들 때 보면은 그 무게 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 아예 헬스장 가보면 있잖아. 신발 벗고 그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양말만 신고 하거나. 그리고 이게 헬스 할 때 신는 또 어떤 거냐면 이게 발가락 모양으로 된 신발도 독특한 신발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 5개가 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완전 딱 접지를 시키잖아. 그렇게 하면은 더 무게를 더 잘 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딱 접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해서 뭘 이해하라 그랬었냐? 여기에 A하고 B.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뭐가 나타나는 거냐? 크레인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동식 크레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크롤러가 있고 뭐 험지형이라는 게 있대. 크롤러는 뭐냐면 하부에 무한궤도를 장착한 거고 이동식 크레인 중에서 가장 무겁고 커서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효율이 뛰어나대. 됐지?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를 써? 격자형 붐을 써. 그래서 문제 나와. 격자형 붐은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는 거였죠. 그치? 우리 아까 유압식이랑 격자형이랑 있는데 격자형은 뭘 쓰는 거냐? 격자 트러스트인가 뭔가 그걸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유압 실린더 안 써. 됐죠? 그리고 붐 끝에 보조붐을 부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험지형은 뭐냐? 하부에 고무 타이어를 사용해 이동해. 일반적으로 얘는 뭘 써? 유압식을 쓴대. 선의 반경이 매우 작아. 그리고 또 험지형은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대요. 그치? 자, 그래서 1번. A는 보조붐을 부착해.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따로 기복도 가능하잖아. 그럼 범위가 당연히 어때? 넓어지겠죠. 그치? 자, 그리고 2번. B는 아웃트리거로 고정했을 때가 고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어때? 더 유리하지? 그치? 안정시켜 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3번. 정답 3번이죠. 그죠? 격자형에는 뭐가 없다? 유압 실린더가 없다. 알겠지? 그지? 유압 실린더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유압식에만 있는 거. 됐죠? 자, 그리고 A는 어때? 무거운 물체 들려 올리는데 유리하고요. B는 협소한 공간. 왜냐면 요거 선의 반경이 매우 작으니까. 알겠지? 그지? 선의 반경이 매우 작으니까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유리하죠. 그지? 자, 그리고 5번. 당연히 붐은 도달 범위하고 높이에 영향을 주겠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14번은 양쪽 능력표 나와 있잖아. 뭐 이거 숫자 볼 필요도 없고 문제 쉬워. 이거 당연히 어때? 임계 하중보다는 그 값이 작죠. 그지? 아까 75%에서 어때? 85%였던가? 그거보다는 작게 해야지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야. 그지? 자, 그리고 양쪽 능력은 물체를 매달아서 붐이 상으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는 고려해야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선택지를 한번 보면 표에 제시된 양쪽 능력이라는 것은 있잖아. 들어올리는 지금 물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장치에 의해서 부과되는 하중도 당연히 어때? 포함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든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 거리가 짧아지면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우리 봐봐. 물체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 거리가 짧아져. 그럼 당연히 뭐가 작아지겠어? 양중 모멘트는 작아지겠죠. 알겠지? 그지? 양쪽 모멘트가 작아진다 그래서 양쪽 능력이 작아지는 걸까? 아니잖아. 오히려 양쪽 모멘트는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더 안정되게 물건을 더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됐죠? 이거 구분하라 그래서 양쪽 모멘트는 봐봐봐. 우리 가운데 뭐 있어? 전도축이 있어. 그래서 요쪽이 바로 뭐가 돼? 안정이고 요쪽이 바로 뭐가 돼? 양쪽인 거잖아.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지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의 거리가 짧아져? 요쪽 거리가 짧아지죠? 그럼 당연히 뭐가 작아져? 양쪽 모멘트가 작아지는 거죠? 더 안정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얘가 짧아지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리고 5번. 이동식 크레인이든 물체에 의해서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 크레인, 반대쪽에다가 뭘 달아? 평형줄을 달아. 그럼 당연히 어때? 양쪽 능력은 커지겠지. 안정되게 더 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여기 식물 생장부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뒤에 변형 문제 오늘 배운 거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오면 됩니다.